혈도노조. 저구는 사방에 점점 구경꾼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몸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칼을 들어올리며 크게 외쳤다. 빨리 없어져. 그리고는 왼쪽 겨드랑이에 그 작은 막대기를 받치고 동쪽을 향해 뛰어갔다. 옆에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이 소리를 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4명의 포졸이 외쳤다. 꽃을 따는 악독한 중놈아.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길을 쓰고 쫓아왔다. 저구는 짧은 칼을 비스듬히 잡고 손목을 휘둘러 한 포졸의 팔에 상처를 냈다. 그 포졸은 크게 외쳤다. 저 살인범을 잡아라. 잡아라. 수생은 말을 재촉하여 저군을 향해 덮쳐갔다. 왕소풍은 말이 앞으로 달리도록 하여 채찍을 내리쳐 저군의 칼을 말아서 잡아챘다. 저군의 손에는 힘이 빠져 단도가 그의 손에서 날아가 버렸다. 왕소풍은 왼손을 내밀어 그의 목덜미를 잡아 그의 몸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 나쁜 중놈아. 내가 양호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살려둘 수 없다. 오른손으로 칼을 잡아 누르니 청색빛이 감도는 장도가 나와 저군의 목을 치려 했다. 옆에 있는 구경꾼들이 크게 외쳤다. 좋아. 좋아. 이 나쁜 놈을 죽여라. 우리 모두 그를 묻어버리자. 저군의 몸은 공중에 떠 있어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한탄하며 생각했다. 내 운명이 이토록 기구하고 억울하게 정해져 있으니 할 수 없는 일이지. 왕소풍의 칼이 이미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정형, 내가 힘을 안이 쓴 것이 아니라 실로 내 운명이 나빴소. 갑자기 먼 데서 목쉰 음성이 들려왔다. 멈추시오. 그의 생명을 해치면 가만두지 않겠소. 왕소풍이 머리를 돌려보니 황금색 윗옷을 입은 한 분의 스님이 보였다. 그 스님은 나이가 많았고 머리통이 솟아올랐으며 귀는 길었고 얼굴은 온통 주름살 투성이었고 몸에 걸친 윗옷은 저군이 걸친 옷과 같은 것이었다. 왕소풍의 얼굴색이 바뀌더니 그가 서장의 혈도문 인물인 줄 알고 검을 들어 저군의 목을 향해 내리치려 했으며 이 나쁜 중을 죽이고 노승도 죽이려 했다. 칼날이 저군의 목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오른손 팔목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이미 암기로 혈도를 맞은 것이다. 그의 손에 있는 장검이 흔들리면서 늘어졌다. 비록 힘을 주지는 않았으나 그 칼의 힘이 저군의 왼쪽 뺨의 한 줄기에 칼자국을 내었다. 그 노승의 몸은 마치 바람처럼 다가와 한 손으로 왕소풍의 몸을 말 위에서 밀어내고 왼손으로는 저군을 잡았다. 이어 오른 다리를 박차며 평지에서 말등 위로 뛰어올랐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탈 때에는 반드시 한 발을 발걸이에 걸고 타는데 이 노승은 뛰지도 않고 발걸이를 밟지도 않고 단숨에 말등 위에 올라가서는 말을 수생을 향해 몰았다. 수생은 왕소풍이 놀라는 소리를 듣고 급히 말의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게 했다. 왕소풍은 크게 외쳤다. 사촌 누이, 빨리 도망가. 수생은 멍하니 생각하다가 말머리를 돌렸으나 그 노승은 이미 말을 타고 바짝 뒤쫓아왔다. 그는 저군을 수생의 몸 뒤 백마의 안장에 던지고 이어 그녀를 말에서 떨어뜨리려 했으나 그녀는 이미 장검을 뽑아들고는 노승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있었다. 그 노승은 수생을 바라보더니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너무 아름답구나.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허리에 있는 혈도를 명중시켰다. 수생은 칼을 허공에 휘두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장검을 놓치고 말았다. 마음속으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급하게 말에서 내려가려 했으나 갑자기 허리가 마비되고 양다리가 이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다. 그 사이 중은 백마의 고삐를 당겨 동시에 황마와 백마를 발로 차니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왕소풍이 땅에 쓰러진 채로 말했다. 누이, 누이.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사촌 누이가 납치되는 것을 바라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나 그의 온몸은 쑤시고 아프며 온 힘을 다해 일어나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았다. 이때 포졸들이 크게 부르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 나쁜 종을 잡아라. 악독한 혈도승이 도망갔다. 상처 입은 자를 잡아라. 저군의 몸은 말등 위에 있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마치 떨어질 것 같아서 급히 손을 내밀어 잡고 보니 손에 잡힌 것은 보드랍기 그지없었다. 머리를 숙여보고 잡은 곳이 수생의 등 뒤 허리 부분임을 알았다. 수생은 크게 놀라 소리쳤다. 이 나쁜 중놈아, 어서 손을 놔. 저군은 재빨리 손을 떼고 안장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수생의 몸 뒤에 앉았으니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수생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날 놔줘. 날 놓아줘. 그 노승이 듣기가 짜증나는지 그녀의 혈도를 눌러버리자 수생은 말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노승은 황마의 등에 타고 수생의 몸매와 얼굴을 계속 보면서 혀를 차며 감탄했다. 아름답군, 대단해. 난 아름다움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수생의 입은 비록 벙어리가 됐지만 귀는 막힌 것이 아니어서 그의 말을 듣고는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 노승은 말을 타고 서쪽을 향해 황폐한 곳만 골라서 달려갔다. 말을 달리던 중에 두 필의 말의 방울소리가 시끄러워서 혹시라도 누가 쫓아오지 않을까 걱정하여 금방울과 은방울을 모두 떼어버렸다. 이 방울은 금사와 은사로 말의 목에 매달려 있어서 손으로 잡아당기자 금방 떼어낼 수 있었다. 그 방울을 품속에 집어넣으니 방울이 뭉쳐져서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노승은 말을 쉬지 못하게 하고 밤새워 달렸다. 이윽고 강변의 산 언덕 낭떠러지 옆에 도착했다. 지세가 황량한 것을 보고 사방에 인적이 없고 또한 집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군을 안아 말등에서 내려놓고 또 수생을 안아 내려놓고 두 필의 말을 한 그루에 큰 나무로 끌고 가서 나무에 묶어 놓았다. 그는 수생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웃으며 말했다. 아주 좋아. 난 참을 수가 없어. 이때서야 비로소 강물을 향해서 앉더니 눈을 감고 운공에 들어갔다. 저군은 그를 마주하고 앉아 이리저리 생각하기 시작했다. 오늘 당한 일은 정말 이상하구나. 이 두 좋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고 이 노승이 나를 구하다니. 이 노승은 분명 보상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데 그러고 보면 좋은 사람은 아닐 거야. 이자가 만약 이 아가씨를 해친다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귀에는 산에서 우는 밤새 소리가 들려왔다. 우연히 머리를 들어 노승을 바라보았는데 노승은 마치 송장과 같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저군은 가슴이 떨려와서 고개를 돌렸다. 머리를 돌린 곳은 풀이 우거진 곳이었는데 숲속에 옷자락이 노출된 것이 보이고 수생이 거기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몇 번이고 입을 열어 노승에게 물어보려 했으나 그의 표정이 엄숙하고 운공에 열중하고 있어 감히 소리를 내어 방해하지 못했다. 얼마가 지난 후 노승은 조용히 일어나더니 왼발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오른발은 땅을 딛고 양손을 벌리고 앞에 산자락에 떠있는 밝은 달을 향해 서 있었다. 저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자세는 내가 어딘선가 본 것 같은데? 그래, 맞아. 보상의 작은 책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 그런데 이 노승은 이렇게 서 있을 뿐 조금도 움직이거나 떨리지 않고 있었다. 조금 후에 노승은 한숨을 쉬더니 그 노승은 느닷없이 펄쩍 뛰고 몸을 돌려 내려앉더니 양손으로 땅을 짚고 머리를 땅에 대고 다시 양손을 좌우로 펼치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 곧게 세웠다. 저군은 아주 호기심을 느끼고 품속에서 그 작은 책을 꺼내 한 그림을 뒤져 달빛 아래서 보니 과연 그 노인의 자세와 똑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문파에서 무공을 익히는 방법일 것이다. 그 노승이 눈을 감은 모습과 마음을 모두 집중시켜 하나하나의 자세를 계속 연습하는 것을 보니 한 번에 그것을 모두 연습하는 건 아니었다. 저군은 품속에 그 책을 넣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노승이 비록 나의 생명을 구했으나
분명히 나쁜 사람이고 이 아가씨를 납치해 온 걸로 보아 나쁜 뜻을 품고 있을 거야. 그가 무공을 연습할 때를 봐서 그 아가씨를 구하고 말을 타고 같이 도망가야지. 그는 이 행동이 위험한 짓임을 알면서도 수생 같은 아가씨가 나쁜 중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살짝 몸을 돌려 숲을 빠져나갔다. 그가 옥에 있을 때 정전과 같이 무공을 연습할 때마다 매번 호흡을 할 때에 귀가 멍멍하고 눈이 안 보이면 오관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노승이 무공을 연습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동안에 그때 혼자서 그 아가씨를 구한다면 노승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가 몸을 움직이자마자 부러진 곳에 통증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몰려왔으며 전신의 무게를 양손으로 의지하고 천천히 숲속을 기어갔다. 다행히도 그 노승은 눈치채지 못했다. 머리를 숙여보니 하얀 달빛 아래 수생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둥글고 큰 눈을 뜨며 얼굴에 공포의 기색을 띠었다. 저구는 노승이 발견할 것을 두려워하여 말은 못하고 단지 손짓으로 자기가 구해줄 것이라는 뜻을 비추었다. 수생은 노승에 의해 이곳까지 납치되어 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두 명의 나쁜 중에게 납치되었으니 이후에 살아남지도 못하고 어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혈도를 적중당했으니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리라 생각됐다. 그녀는 노승에 의해 풀밭에 누이니 개미와 방앗개비가 목과 얼굴을 기어다녀 이미 참기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저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하리라 생각하고 매우 두려워했다. 저군은 손짓으로 계속 그녀를 구할 것이라는 걸 알렸다. 그러나 수생은 그 손짓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 더욱 두려워했다. 저군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앉게 하고는 손짓으로 나무에 있는 말을 가리켜 같이 도망가자는 뜻을 알렸다. 수생의 온몸은 혈도가 찍혀 후들후들 떨려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저군의 몸 상태가 좋았더라면 그녀를 안고 달렸을 텐데 그는 현재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그녀의 혈도를 풀어 도망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혈도를 푸는 방법을 모르는 저군은 실내를 무릅쓰고 계속 손짓으로 그녀의 몸 각 부위마다 만지며 그녀의 눈빛을 보고 어느 곳이 풀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수생은 그가 손을 내밀어 자기의 몸을 이리저리 만지자 수치심이 극도에 달했다. 이 나쁜 중이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만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벽에 머리를 부딪혀 죽을 거야. 그럼 이런 모욕을 면할 수 있을 텐데. 저구는 그녀의 얼굴빛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도 어느 혈도가 막혔는지 모를 거야. 그녀의 혈도를 푸는 것 이외에는 도망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없건만. 그녀가 입을 열 수 없자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가씨, 나는 당신을 도와 위험을 면하게 하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마침 손을 내밀어 그녀의 등을 천천히 몇 번 내리쳤다. 이렇게 천천히 내려치고 주물렀는데도 혈도를 푸는 데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오히려 수생에게 두려움만 안겨주고 말았다. 그의 오빠인 왕소풍은 어려서부터 그녀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웠고 그녀와는 장래를 약속한 사이였으며 사랑의 감정은 무르익었고 아버지는 일찌감치 말하기를 그녀와 그를 결혼시킬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늘같이 강호를 다녔으나 한 번도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았고 손조차 잡지 않았는데 저군이 이렇게 마구 만지자 그녀는 눈물을 좔좔 흘렸다.